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4월달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월말이라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바쁘실 텐데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가정의 달, 올해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이 많잖아요. 즐거운 푸릇푸릇한 5월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잠시 대기했다가 2부에 일을 나가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돈보다 운을 벌어라 좋은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성격이 유리한가? 주위에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탁 트인 사람, 화통한 사람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결정이 빠르고 사소한 이익 다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누가 봐도 알기 쉽다. 주역에서는 이런 사람을 풍으로 분류한다. 바람 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뜻이다. 바람의 성질은 어떠한가? 시원하게 널리 퍼져 있고 만물의 생명력을 공급한다. 비구름도 바람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다. 공자는 바람이 시원한 성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다. 바람이 불면 풀은 쑥인다. 여기에서 풀은 쑥인다는 말은 감복한다는 뜻이다. 바람이 불면이란 인격이 밖으로 드러나 움직이면이라는 뜻이다. 탁 트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표가 난다.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인기가 있고 풍의 성품이 바로 그러한 기분을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일에 있어서 추진력이 있는 사람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공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도 적격이다. 주역은 이런 성품을 풍으로 분류하고 그 본질을 확실히 보여준다. 풍은 융통성의 표상이기도 하다. 몸매가 좋고 유연성이 있는 여자도 풍으로 표현한다. 저 역시도 S라인인데 배는 많이 나왔습니다. 영화 007 시리즈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는 어떤가? 성격이 돋보인다. 탁 트인 성격의 행동까지 민첩하다. 적진에 파고들 때는 신속하고 엄밀하다. 이 모두가 주역의 8가지 성품 중의 하나인 풍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영화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후련한 느낌을 준다. 우리가 공원에 나가는 이유는 탁 트인 곳에 가서 풍의 기운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다. 여행 역시 해방감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바로 풍이다. 8가지로 분류되는 사람의 성격 중에는 풍은 아주 바람직한 성격이다. 이런 사람은 운명 자체도 시원하게 터여 있기 때문이다. 운명이란 그 사람의 성격을 닮아가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문수빈 강사도 풍을 닮은 성격을 담고 싶네요. 옹졸한 사람에게는 옹졸한 운명이 온다. 이런 사람은 꽉 막힌 느낌을 준다. 앞서 얘기한 시원한 성격과는 정반대다. 이런 사람은 상당히 이기적이어서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기업을 맡기면 횡령을 일삼는다. 행동은 우유부단하고 째째하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흐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늘이 무엇을 맡기겠는가? 운이 막혔다는 말이 있다. 운이란 흐르는 것인데 어디에 틀어박혀 흐르지 않으면 해를 주는 것이 된다. 옛말에 하늘이 주는 행운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재앙으로 바뀐다고 했다. 자연의 기운은 흐르지 않으면 사물에 손상을 주거나 떠나가 버린다. 운이란 우리의 주변을 감싸고 흐르는 것이다. 째째하고 꽁한 사람은 흐르지 못하니 운과 부딪힌다. 그리하여 종래에는 사고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신의 마음에 폭이 넓지 않다면 태평양처럼 맑은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 노력해 봅시다. 주역에서 이런 유형의 성격을 산으로 표현한다. 산처럼 막혀 있다는 뜻이다. 살다 보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종종 만나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막혀 있지만 남의 앞길도 막는다. 재수가 좋을 리 없다. 이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 나를 통째로 말아먹는다.
가장이 되면 가정도 망칠 것이 뻔하다. 이런 성품은 자식의 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식은 부모의 성품을 닮기 때문이다.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나가 저를 닮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을 개선하는 것은 바로 성격을 개선하는 것이다. 성격이란 행동 유행을 말한다. 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흔히 악인이 출세한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악인이라도 성격이 좋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가령 히틀러의 성격을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는 미친 독재자다. 하지만 히틀러에게는 색다른 성격도 있다. 어린이와 여자에 대해서는 아주 간대하다. 어린 아이들이 집무실에서 뛰어놀아도 히틀러는 그들을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 아예 신경도 안 썼다. 아마도 아이들인데 어쩌랴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히틀러를 칭찬하는 게 아니다. 히틀러는 크나큰 가오를 범했다. 하지만 탁 트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다시 성격 이야기로 돌아오자. 매사에 푹 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수동적이고 개성도 흐릿하다. 이런 사람 역시 운은 그다지 좋지 않다. 매사에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며 따라서 야망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 아주 아름다운 집 옆에 카페 옆에 있는데 종달새들이 막 날아다니네요. 저도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는 새로 태어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을 둘러보면서 살고 싶답니다. 이런 사람은 절반은 죽어있는 사람인데 주역의 개상으로는 지로 표현한다. 이 개상은 순음이라서 생명력이 부족하다. 이런 사람은 항상 꼴찌다.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혁신을 일으킬 수 없다. 만일 불운에 빠진 사람이 성격마저 이렇다면 이는 벼랑 끝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예 애당초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명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운명을 개척하기에 천상의 성품은 바로 천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앞에서 시원한 성격, 즉 풍을 설명한 바 있는데 천은 풍의 사분인 격이다. 어떤 뜻이 있을까? 잠시 풍계의 모양을 살펴보자. 시원하고 화끈하고 뻥 뚫린 성격이다. 또한 이것은 흐른다. 그리하여 만물에 활기를 준다. 그런데 이것은 권은은 어디인가? 이는 바로 양의 극인 천이다. 그렇다면 두 성품은 어떻게 다른가? 탁 트인 사람을 보자. 이 사람의 힘은 무한할까? 그렇지 않다. 지칠 것이다.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지친다. 힘의 수명이라고 해도 된다. 이것은 양적 한계인 것이다. 인간의 경우 에너지가 소진되면 성품 자체가 무너진다. 그런데 영원히 지치지 않는 성품이 있다. 무한대의 생명력을 가진 것이다. 불사조 같은 성질이다. 극히 드물지만 이런 사람은 존재한다. 프로메테우스 같은 사람이다. 완벽한 천은 아니지만 천에 가까운 사람이면 가능하다. 영웅의 에너지가 바로 그것이다. 흔히 하늘의 기운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풍은 천에서 흘러나는 힘이다. 절대 지치지 않는 영구적인 기운 그 자체인 천이다. 시원한 성격도 좋지만 풍의 문제는 지구력이다. 며칠은 좋은 성격을 유지하다 불이 꺼지듯 수명이 다하면 풍이라 하더라도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살아있는 마음은 소란스러울 필요가 없다. 하통하든 고요하든 그 모양이 문제가 아니다. 한없는 생명력, 한없는 지구력, 한없는 열정, 꺼지지 않는 태양 같은 힘, 이것이 바로 천으로 인격의 극한점이다. 천의 힘은 좋은 운을 찾아오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운을 만든다. 신통력과도 같다. 지면이 좁으니 천의 깊은 뜻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마음으로 이미지만 잡으면 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 천은 한계가 없는 기운이다. 이것을 이성적인 목표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천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은 풍이므로 풍을 오래 유지하는 수련을 하면 된다. 운명을 이끌어내는 힘을 천과 풍이 최상이다. 이것은 물론 능동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수동적인 방법으로 운명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먼저 능동적인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다. 주역을 통한 운 경영은
양의 경영이자 적극적인 철학이다. 이러한 성품이 몸에 배이도록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그러한 성품은 어느덧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된다. 좋은 운명 만들기란 바로 좋은 성격 만들기와 다르지 않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의 상스러운 행동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행동과 성격은 다른 개념이다. 성격은 체이고 행동은 융이므로 내외의 뜻도 있다. 평소에 좋은 성격을 갖도록 단련하여 모든 것에 대비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작품, 즉 좋은 행동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된다. 요점은 이렇다. 잠재되어 있는 성격, 그리고 그것을 구체하다. 나무와 책상처럼 말이다. 나무는 성격이고 책상은 행동이다. 이것의 운명을 만드는 작업이다. 주역이 알려주는 8가지 성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부록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아름다운 새들도 그렇다고 얘기하네요. 액땜은 분명히 존재한다. 사람들은 나쁜 일을 당했을 때 흔히 액땜을 했다고 위로한다. 액땜이란 무엇일까? 큰 불운을 작은 불운으로 대치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차에 치고 죽을 운이었는데 대신 계단에서 굴러 손가락을 조금 다친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액땜이라는 것이 진짜 있을까? 제 생각에는 액땜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재작년에 큰언니 형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추석이었는데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설날 전달이었던 것 같은데 양산에서 진해까지 그 상가에 갔었거든요. 오는 길에 경주에서 팔남매가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팔남매이기 때문에 명절마다 콘도를 빌려서 맛있는 회도 사고 고기도 사고 이래가지고 팔남매가 중국에서 오고 대구에서 오고 그리고 포항에서 오고 양산에서 오고 진해에서 오고 창원에서 오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상가집에 갔다가 이제 어두울 때 새벽 2시에 이제 경주에 가는 길이었는데 김해 그 인터체인지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한 13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제가 신호를 너무 빨리 받는 바람에 왼쪽으로 꺾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1차선으로 들어오던 달리고 있던 차하고 꺾는 제 차하고 박았거든요. 그래가지고 13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저는 항상 쌍용차를 타거든요. 쌍용차 코란도밖에 안 타는데 제가 쌍용 자동차 영업사원이었기 때문에 쌍용차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앞밤바만 다 날아가고 그 디귿으로 돼 있는 앞에 반바를 보호하는 그 보호대가 있거든요.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저와 그 상대방은 차만 부서졌을 뿐이지 아무도 인체에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엄마 아버지가 도와주신 건 확실하고 그리고 형부가 초상집에 왔다가 처제가 다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 차에 그 파손으로 저희 생명을 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형부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운명을 다치지 않고 내 에마 코란도가 파손되는 것으로서 그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죽은 인생 어쩌면 2번 죽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어려웠을 때 항상 자살을 생각했었는데 유나 때문에 제가 그래도 살아야지 내 목숨은 내게 아니고 유나 거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죽는 것보다는 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번 죽을 수 있는 고비를 어쩌면 3번 죽을 수 있는 고비를 넘기고 54살이라는 이 나이에 딸을 다 키우고 세계 일주를 하고 또 강사로서 소녀 가장을 도우면서 이렇게
밝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 저희 엄마 아버지께,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정기 송승만 엄마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일을 당했을 때 흔히 액땜을 했다고 위로한다. 액땜이란 무엇일까? 큰 불운을 작은 불운으로 대체하는 뜻이다. 예를 들어 차에 치여 죽을 운명이었는데 대신 계단에서 굴러 손가락을 조금 다친 것으로 면하는 경우다. 액땜이라는 것이 진짜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답은 그렇다.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예를 들어 L이라는 사람이 넘어져서 손가락을 크게 다쳤다. 만약 넘어졌는데 별로 안 다쳤으면 운명의 뜻이 달라진다. 이것은 징조라는 분야이다. 저는 일을 하면서 오핀으로 항상 손가락을 찌르면서 이렇게 피가 나면은 꼭 그날 무슨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핀에 피가 나면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12시가 될 때까지 제가 안심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 징조가 맞거든요. 그렇게 보면 꼭 12시에 뭔가 일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징조를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논할 주제가 아니다. 어쨌든 L은 손가락을 다쳤는데 죽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것은 아니다. 만약 평생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다친 경우라면 그 자체로 재앙이기 때문에 액땜이라고 뭐고 없다. 재수가 없었던 것뿐이다. 아주 크지는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을 때 이런 재앙은 액땜이다. 하지만 나쁜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액땜은 아니다. 어떤 것은 액땜이고 또 다른 것은 단순한 사건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액땜일까? 쉽지는 않지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히 있다. 넘어져서 손가락을 다친 L의 경우를 보자. L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혼자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찢고 그 와중에 손가락을 다친 경우다.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다. 이 사건이 실제라면 L은 애인의 배신을 면한 셈이다. 애인이 없는 경우라면 절친한 사람으로 대치해도 좋다. 애인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한 달 동안 손가락 치료를 받는 것보다 큰 재앙이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거나 친구가 사기를 친다거나 직장 동료가 성과를 가로채는 것은 어떤가? 손가락 치료와는 비교할 수 없다. 배신당하는 것은 큰 재앙이다. 심지어 이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다. 손가락을 다친 것 정도는 치료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여러분들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는 삼재라는 게 있거든요. 삼재는 들삼재와 날삼재가 있는데 자기 띠에 삼재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삼재가 되면 팔을 기부스하거나 다리를 기부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재 때는 항상 조심을 했었는데 요번에 지금 올해 54살인데 올해가 지나가야 이제 날 삼재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6개월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기부스를 할 수 있거든요. 또 입이 보살이 될지 모릅니다. 자, 이제 미끄러져서 다친 것이 어째서 액땜이 되는지를 알아볼 차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끄러졌다는 사실이다. 부딪힌 것과는 다르다. 만물의 현상에는 뜻이 있다. 미끄러진 것은 주역의 계상으로 삼풍고다. 이 계상은 배신당한다는 뜻도 있다. 자세한 것은 주역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미끄러지는 것과 배신당하는 것이 오직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된다. 하늘의 뜻은 단순하다. 어떤 운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 자체다. 하늘은 그 사람의 삼풍고에 해당하는 운을 주기도 했다. 하늘은 바로 이런 식이다. 운명은 쪽집게로 뽑아내듯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끄러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미끄러졌는지, 다친 곳이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 중요하지 않다. 병원 치료를 며칠 동안 했는지, 치료비가 얼마인지도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운행은 뜻이 중요하다. 운명이란 바로 뜻이다. 미끄러졌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운명에 해당된다. 그런데 미끄러지는 것이 담긴 뜻은 정해져 있다. 이른바 삼풍고다. 사기를 당하거나 아내가 바람을 피워도 삼풍고다. L은 애초에 삼풍고의 운이 있다. 미끄러져 손을 다침으로써 L은 이미 삼풍고의
짐을 벗은 셈이다. 돈 대신 노력으로 벌금을 대신한 경우와 비슷하다. 액땜이란 같은 뜻을 가진 다른 사건으로 큰 재앙을 대신했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뜻이다. 매를 맞아서 부러져 뼈와 미끄러져서 부러진 뼈는 다르다. 의사가 볼 때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운명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액땜이란 사건의 뜻이 같아야만 성립하는 개념이다. 액땜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고를 당했을 때 무조건 속상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당할 것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평소의 행실을 반성하고 운명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돈보다 운을 벌어라 김성호 선생님의 액땜은 분명히 존재한다.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는데 저도 경험을 했고 세상에는 액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조금 작게 일어나는 것이 큰 사고를 방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넘어졌거나 차에 부딪혔거나 했을 때 기부스를 했더라도 죽은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일상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도전하는 강사 문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